네, 안녕하십니까. 이원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증권 11월 먼슬리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업황 점검이고요. 세 가지 우려 요인, 그리고 세 가지 긍정적인 면,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증권업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우려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이 증시의 변동성 축소로 인한 거래대금이 빠지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해외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모펀드 충당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 번째는 국내 부동산 PF 자산은 해외와는 좀 다르게 부실 우려가 제한적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공여는 거래대금하고 달리 좀 급락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NH투자증권의 사례처럼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에 대한 보수적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우려되는 요인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조건 완화 이슈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이 거래대금이 줄어든 거의 배경은 그 증시의 변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8월 이후로 그 증시의 그 지수 추이를 보시면 2250에서 2400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급등과 급락 이후에 박스권이 시작이 될 때에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될지 빠질지 늘어날지는 저는 이제 빠진다고 보고 있고, 이게 제 예상하고 다르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상반기 때 과거와 그랬던 것처럼 또 이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할 때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같이 그거에 대응해서 빠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플랫하다고 해도 그 가격이 떨어진 효과 때문에 향후에 브로커리지 수익은 좀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해외 호텔과 오피스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거시 평가를 할 때 객실당 점유율 그리고 고객당 사용하는 금액 이렇게 곱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객실 점유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뒤에 이제 자료에 있는 차트 보시면 1차 충격 때 그 급락했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다시 1차 하락 때의 레벨에서 못 벗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다시 좀 하락세가 가속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해외 대체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이 아무래도 충당금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가장 두드러지게 충당금이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실사를 하면 할수록 회수 불능 자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충당금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양상입니다. 근데 지금 라임 이외에 다른 굵직한 환매가 연기된 젠2라든지 H2O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당금이 사실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로 그 금감원이 지금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51개밖에 조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환매가 연기될 거가 한 7천억 원 정도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추가로 충당금이 들어갈 개연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국내 부동산 PF 자산은 왜 해외랑 다르게 좀 이렇게 견조하다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히스토리컬리 볼 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도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신용공여가 거래대금하고 다르게 좀 급락하지 않는 거는 증시랑 동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공여가 이제 신용융자랑 주식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용융자는 주식을 살려고 빌리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담보대출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면 더 많이 대출을 받고, 이래서 이게 좀 동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증시가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용공여 잔고는 좀 플랫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이번에 3분기에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는데, 증시 상승, 그 다음에 신용공여 잔고 증가, 이런 영향들, 거래대금 증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 옵티머스 충당금도 생각보다 덜 쌓긴 했고요. 근데
그 옵티머스 충당금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는 사실 다른 뭐 증권사들에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던 동인 자체가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클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증권업에 대한 보수적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